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초입니다. 4월 12일 밥초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정치 관련주 주의하자. 특히 인맥주 주의하자. 말씀드렸고요. 요즘 뭐 대선 출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기 선언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다 보니까 대선 선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것들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다 보니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경각심을 좀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강의 주제로 또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저 미국 증시부터 한번 볼게요. 자, 뭐 나스닥, 다우지수, S&P 500 뭐 다 올랐습니다. 자, 미 증시,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부채한도 협상 때까지는 아마 변동성이 상당히 강할 거다라고 제가 이미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어제 뭐, 뭐 8% 이렇게 오르다가 8% 오르고, 그쵸, 10%까지 올랐죠, 10%. S&P 500이 이렇게 오르고, 나스닥은 8%인가 이렇게 12% 올랐었네요. 고점. 와, 대박입니다. 이렇게 오르고, 변동성이 또 7%까지 빠졌다가, 어제 또 이렇게 2.23%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냥, 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지금 이제 3개월 동안 저기 유예를 했잖아요. 90일 유예를 했잖아요. 그렇죠. 상호관세. 너무 이렇게 주식이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트럼프의,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는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내려서 달러 가치도 마찬가지고 국채 금리도 막 내려오고 막 그랬는데 내려와서 금리 인하를 기준금리 인하를 해라 이런 포지션을 두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상호관세 90일 면제를 다른 나라들한테는 다 하다가 아니 중국한테 관세를 뭐 125%뭐 어쩌고 이렇게 추가 관세를 저기 해가지고 125%뭐 이제 또 뭐 계산이 안 돼서 145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여러분들 솔직히 중국이 미국한테 대응할 수 있는 카드는 상당히 많아요. 미국은 관세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미국 지금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중국한테 너무 과하게 이렇게 하면 오히려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걸 못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중국이 미국 국채 최고로 많이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중국이 국채를 매도를 하다 보니 국채 금리가 갑자기 뛰어 올랐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채 금리가 그렇게 뛰어 오르다 보니까 갑자기 상호 관세 90일 유예를 두고 이런 상황 이렇게 지금 내려갔다가 이제 뜻대로 됐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상호 관세 그래가지고 주식이 막 주식으로 또 이렇게 자금이 몰리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게 왜냐면 지금 중국이 국채를 매도를 했다라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많습니다. 많은데 또 지금 이렇게 지금 거기에다가 오늘 또 이제 그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관세 125%를 발표를 했어요. 중국 관세 세칙위원회에서 또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뭐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다우지수 이렇게 오른 이유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거기에다가 또 연준에 대한 어떤 대응이 있을 거다라는 그 기대감에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얘기했지만 중국이 미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125% 추가 발표하면서 국채 금리도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고,
또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대화 가능성이 나오다 보니까 예, 관세 면제 기대에 따라서 애플 주가가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중국 반도체 규정 이거에 관련된 엔비디아 등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실적 시즌이 또 왔잖아요. 네,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이제 금융주 위주로 실적 시즌이 먼저 시작되다 보니까 실적 이슈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또 집중하는 모습들이 조금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원에 뭐 애플이랑 엔비디아가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이렇게 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아마 변동성 장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90일 상호 면제를 좀 이렇게 상호 관세 면제를 주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증시가 이렇게 뭐 갑자기 급등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예, 그거에 따라서 아마 시장의 방향이 상당히 이렇게 요동을 칠 거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미 증시의 방향 이렇게 예, 트럼프와 파월 의장의 입에 달렸다. 예, 그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 미국산 제품에 중국이 그 125% 관세를 발표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냈어요. 미국이 계속해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이제는 이 경제적인 의미가 없대요. 없으니까 예, 뭐 중국은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 예, 아마 세계 경제사의 웃음거리밖에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현재 관세 수준에서 미국산 제품을 미국산 대중 수출품이 더 이상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의미가 없으니까 예, 받아들일 의미가 없다. 예, 그래서 미국이 계속 관세 가지고 수치놀이를 하면 예, 중국은 앞으로는 대응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계속 중국의 이익을 좀 침해한다면 중국은 단호히 반격을 하면서 맞설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와중에 또 미국이 중국 시진핑에게 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간 좀 이렇게 통화를 좀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예. 그니까 제가 봤을 땐 그러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얘기해. 트럼프의 목적은 딱 정해져 있어요. 기준금리를 지금 현재 낮추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미국을 무조건 건드려서는 좋을 게 아니란 얘기죠. 예, 미국은 무조건 건드려서 좋을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또 이렇게 또 살살 달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저는 중국이 예전처럼 무조건 저기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미국 말을 듣는다. 아니에요. 이제는 뭐 세계 최 2강 중에 하나인데요. 네. 자,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변동성은 더 있을 거니 여러분들은 조금 더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나라 증시를 좀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증시도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나 싶었는데 뭐 여지없이 이런 모습들을 아주 이쁘게 잘 만들어 놨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뭐 우리나라뿐만이 우리나라만 그랬다면 문제가 있는 건데 뭐 니케이도 뭐 8% 빠졌다가 뭐 다시 올랐다가 아주 이거는 참 좀 그렇죠. 너무 심한 모습들이다 보니까 중국만 조용해요. 중국만. 예,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대만은 더하죠, 여러분들. 예, 그냥 중국만 그냥 조금 내려갔다가 조용합니다. 예, 이 정도로. 예. 자, 이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코스피가 중요한 지지 라인을 제가 보고 있는 게 2260이에요.
2260을 제가 중요한 라인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왜냐면 이 라인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전에 이렇게 이런 라인들, 지지와 저항이 있던 이런 라인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지금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 라인이에요. 여기는 좀 이렇게 안 밀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우리나라 증시는 결국은요, 우리나라 증시는 제가,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게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예요, 수출 데이터. 자, 빨간색은, 예, 수출이고요. 예, 이 회색 선은 코스피 지수죠. 결국은 수출이 잘 돼야 지수도 잘 올라갔죠. 그렇죠? 지금 수출이 이래요. 그러니까 올라갈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결국 수출이 잘 되면 예, 우리나라 지수도 잘 올라간다. 그만큼 경제 성장 동력이 지금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수출 동향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환율. 자, 현대차가 이렇게 못 가는 이유가, 현대차가 돈을 잘 벌었잖아요. 현대차가. 그죠? 음, 현대차가 돈을 잘 벌었어요. 자, 그죠? 이때는 매출이 상당히 좋았죠? 자, 재무 차트 한번 봐볼게요. 자, 현대차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쭉 올라가요. 예, 재무가. 예, 아주 이렇게 영업이익도 막 증가하고. 그런데 왜 이제 이때부터 계속 하락을 하느냐?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관세와 관세 환율이거든요. 환율. 자, 환율이 관세 리스크도 있고 어, 환율이 떨어진다. 그만큼 왜냐면 이때는 환율이 올라서 예, 상당히 이득을 많이 봤죠. 그때는 관세가 없었어요. 이제는 이제 관세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관세 리스크와 환율이 떨어지면 왜? 자, 관세와 환율이 떨어지면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 기업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 자, 환율이 떨어지면 그러면 수입 물품은 어때요? 여러분들 수입할 때 그죠? 예. 역으로 달러 가치가 높아지니까 예, 수입할 때 물건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게요. 자, 그러면 업체들은 기업들은 어때요? 원가가 상승을 하겠죠. 그죠? 상승을 하고 그러면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소비자는 어떻게 돼요? 소비가 될까요? 소비가 줄어들겠죠. 예.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적이 떨어질 거고요. 실적이 떨어지죠. 자,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겠죠. 결국은. 지수가 코스피라든지 뭐 이런 게 지수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주가가 떨어지면 부동산도 침체, 떨어집니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주가가 떨어지면 그 돈이 빠져서 부동산으로 가서 올라갈 수 있지 않냐.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주가가 빠지면 부동산이 빠집니다. 부동산이 빠지면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내수를 지지해주는 가장 큰 크죠. 예,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가다 보면 부동산이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 업체들은 실적난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도 위기라든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뭐 최근에 뭐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그
홈플러스도 회생 신청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는 경기 부양을 해야죠. 경기 부양, 그렇죠? 경기를 부양을 하려면 금리를 내려야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아마 이루어질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또 이렇게 주식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팁을 얻을 수 있죠. 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금리 인하를 하겠네? 그럼 나는 고정금리로 안 하고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조금 더 유리하겠네?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뭐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집을 매수를 하는데 조금 더 기다렸다 사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떨어질 거라고 예상은, 이런 그림 시나리오로 간다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식으로 하나 다 연계해가지고 보시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생각이 딱 날 거예요. 자,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면 정부는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금리 인하밖에 없어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차피 형이 가야 동생이 가니까. 자, 그래도 조금은 낫죠. 조금 나아요. 지금 코스피 상황보다. 당분간 아마 그래도 변동성은 상당히 강하게 나올 겁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꼭 기억하고 계세요. 자, 월봉을 보면 월봉에서 선물 옵션이 막 음봉이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힘듭니다. 알겠죠? 이렇게 양봉일 때 좋잖아요, 이렇게. 그죠? 양봉일 때는 좋아요, 여러분들. 편안해요. 매매하기도 좋고요. 그렇지만 음봉이면 힘들어요, 우리가. 그죠? 상당히 힘들고요. 또 보시면 여기 왜 이렇게 월봉에서 선물이 더 이렇게 힘들었냐, 변동성이 이번에 지수가 더 커졌냐라고 얘기하면, 여기 보시면 3월 달에, 여기 보면 종가죠, 종가. 선물, 지수의 종가가 3380인데, 333.80인데, 여기를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렇게 이 라인을 훼손을 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선물 옵션도 여러분들 수시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수시로 체크하시고, 이렇게 변동성이 있구나. 이렇게 음봉이구나. 그러면 변동성이 더 커지겠구나. 이럴 때는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마 상호관세 면제 90일 동안 아마 조금은 막 이렇게 변동성이 지금처럼 이런 구간처럼 그러진 않을 거예요. 뭐 상호관세 발표해가지고 막 이렇게까지는 막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래도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보면 종목들이, 저는 여태껏 매매를 하면서 어제 엄청난 테마가 순환매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진짜로 놀랬습니다. 그냥 오르면 그냥 빠져요. 오르면 그냥 빠집니다.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거 뭐 갑자기 교육주로 가더라고요. 교육주로 가더니 또 엔터주로. 여러분들 이래요.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이게 뭐 5분봉 보면은 그냥 올려놨다가 다 빼버렸어요. 그냥 쑥 빼버립니다. 이렇게. 이게 이런 변동성이에요, 지금.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 매매는 여러분들 끌고 가는 매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데이도 힘들어요. 하루 종일. 그냥 아주 초단타라는 표현보다 어느 정도 매수를 해서 올라가면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은 매매예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뭐 스윙도 솔직히
중장기를 그냥 이렇게 보고 있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요. 아시겠죠? 너무 심하더라고요. 정말로 심합니다. 그냥 올렸다 그냥 빼버려요,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예. 장난 아닙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가 정치 관련주 조심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정치 테마주 중에, 이제는 이제 인맥주보다는 정책주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정책주도 저는 이 정치 테마주에 너무 많은 비중을 태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항상 얘기하는데 매매를 하시더라도 한 500만원 정도? 이 정도만 하고 이 500만원은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500만원을 저기 해가지고 500만원 매매해서 이게 다 뭐 100% 없어지진 않아요. 뭐 50% 손이라도 250만원 건지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5천만원을 투자를 했다 봐요. 그럼 크잖아요. 그쵸? 2천만, 3천만원도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이런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공안화를 없애고요. 저는 그래요. 500만원 정도만. 예, 충분히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 그 정도만 투자를 해서 좀 끌고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요즘 뭐 지금 아까 여기 보면은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요. 예,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올라갈 종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올라갈 종목이 아닌데, 예, 지금 요렇게까지 끌어올렸고요. 예, 또 보시면 이게 지금 이 하락이요, 여러분들 10%가 내려온 거거든요. 이게 4억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밀어버린 거예요. 4억 가지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홀짝이에요, 홀짝. 예. 홀짝 게임이에요. 샀어, 올라가? 내려가. 예. 근데 다시 다 내려옵니다. 뭐 솔직히 상기건설 이 종목도 보시면 이재명 뭐 저기 캠프에 뭐 어쩌고저쩌고 했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7번 하루는 거래 정지고요. 7거래일 동안 상한가를 지금 연출을 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들어가면 안 되죠. 절대로요. 예, 이거 보세요. 이게 뭐 저기 지금 이게 회사입니까? 이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뭐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실적이 이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는 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죠? 예. 차라리 좀 정책주 쪽으로 뭐 좋아요. 정책 많잖아요. 뻔히 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얘기할 거 뻔해요. 예. 그쵸? 뭐 저출산 대책, 교육 또 뭐 있을까요? 또 주택, 그쵸? 예.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응? 뻔하잖아요. 그죠? 뭐 새로운 게 있을까요? 그냥 뻔할 것 같아요. 예. 그냥 차라리 그냥 뭐 좋아. 저출산, 아가방 컴퍼니도 있고요. 제로투세븐도 있고요. 뽐비라는 종목도 있고요. 차라리 이런 쪽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또 갭이 나타났네요. 그쵸? 갭 상승으로 나타났으니까 이렇게 이 갭만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기 이 종목을 매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가지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끌고 갔으면 좋겠다. 예. 근데 인맥주는요, 뭐 아까 얘기를 들어서 뭐 오리엔탈 전공이라든지 이게 오리엔트, 이런 종목이라든지 많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관련주도 많고 김문수 관련주도 있고 뭐 많죠. 예.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솔직히 되게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 하지 마시고 예.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1,000원에서 지금 2만 원이네. 예. 19배 올라왔어요. 19배. 이런 종목은 왜 손댑니까? 그렇죠? 예. 네, 10,000원만 올라왔어도 10배인데 거의 20배 가까이 다 올라왔죠.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워낙에 많죠. 뭐 스타코 이런 종목도 있고 변동성 심한 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뭐랄까, 죄송해요. 그냥 한 번 더 체크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좀 이렇게 대응했으면 좋겠고요. 차트를 많이 돌리세요. 차트. 여러분들이 차트를 돌리면서, 이런 차트들을 많이 보시고, 차트를 많이 돌려보면서, 일봉 이런 것도 좋아요. 좋은데요. 여러분들 월봉부터 보세요. 월봉. 적어도 월봉 못 보겠으면 주봉부터 보세요. 그리고 주봉이 이렇게 돌리는 놈들이 더 좋겠죠. 아무래도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는 것들이, 그죠? 예, 이렇게 하시고 추세선도 그어 보시고, 그죠? 예, 추세선도 그어 보셔가지고, 아,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고, 자, 최근에 뭐 페트론 같은 종목도 이렇게 어제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갔는데 보시면 이런 추세선이 그어지죠. 이렇게. 자, 이런 자리들, 또 이런 자리들도 있고요. 이런 자리들, 예,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세선도 많이 그어보시고, 최근에 유라큰 이 종목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지지와 저항선 그어놨잖아요. 그쵸? 여기 이것도 이재명주하고 연관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자리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했으면 큰 수익이 나요. 이렇게 그어보지 차트 돌려보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 이거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차트를 많이 돌려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뭐 저기 이런 종목처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이 종목 얘기했죠. 샛별형이라고 이런 캔들이 좋다. 샛별 장악형이다. 어쩐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저기 캔들을 검색식을 만들 수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여러분들 차트를 돌려봐야 돼요. 돌려보시고 여기도 보시면은 캔들형이 나왔죠. 샛별, 그쵸? 그니까 여러분, 근데 그날 매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날 매수하지 말고, 다음날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다음날. 기억나시죠? 예, 제가 다 얘기해드렸어요. 다음날이 중요하다. 그죠? 이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걸 차트로 돌려보면, 여기도 나왔네요. 재룡전기도. 그죠? 이런 식으로 돌려봐야 돼요, 여러분들. 어제는 아마 최근에 이런 모양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도. 그죠? 아마 최근에 많이 나왔을 거예요. 많이 돌려보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돌리냐, 안 돌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하고 연관이 됩니다. 이거 다 보이네요, 이제. 제주 반도체도 딱 떴네요. 그죠? 제주 반도체도 다 뜨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차트를 돌려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나왔구나.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구나. 이렇게 이거 돌리면요. 이거 나중에 제가 지금 막 돌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뜨잖아요. 그럼 다시 뒤로 가면 돼요. 이렇게 하다가 떠요. 이렇게. 그죠? 그럼 다시 뒤로 해서 체크하고 안 보이는 놈들은 그냥 패스하세요. 이렇게 이제 경험이 되면 전 종목 한 2시간이면 돌려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봐야 되니까 4시간 막 걸리고 막 그러는데 예, 그냥 빨리 돌리면 이제는 한 2시간 4시간. 그렇게 좋은 종목 나오면 내가 원하는 것만 찾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찾고 샛별형 떴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것만 찾아가지고 차트 가지고 분석하시고 매매 접근하시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서울은 오늘 밤부터 비가 오면서 뭐 바람이 많이 분다니까 여러분들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